해가 뜨기 전 창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어둠 속에서 문을 열고 나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입니다. 아침 신문을 배달하는 청년도, 조깅하는 직장인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들은 왜 이렇게 일찍 거리로 나올까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발밑에 깔린 결의는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투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들의 하루를 마음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동네 공원의 벤치에는 아직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철봉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은 떨리지만 단단한 쇠를 잡는 힘은 여전합니다. 30년째 아침마다 이곳에서 맨손 체조를 해왔다는 김 할아버지. 그는 허리를 쭉 펴며 중얼거립니다. 예전엔 아이들 등짐을 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젠 이 철봉만이 내 친구라네. 그 뒤로는 태극권을 하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작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지만 그 소리 사이로는 쓸쓸함이 스며 있습니다. 다들 자식들은 바쁘다네. 서울 간 녀석이 언제 올라오겠나. 공원은 그들에게 운동장이 아닌 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의 장소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해가 높아지자 그들은 하나둘 흩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방문을 기대하며 오전 9시 노인 복지관 문이 열립니다. 종이접기 교실에선 할머니들이 색종이를 접어 병아리를 만듭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에게 줄 작품을 꼼꼼히 만듭니다. 예전엔 손주가 매일 찾아왔지. 지금은 명절에만 오는데 그래도 이걸 보면 웃을까봐. 한편 바둑방에선 할아버지들이 말없이 수를 세웁니다. 승패보다는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지관 직원은 속삭입니다. 어르신들끼리도 서로의 사정을 묻지 않아요.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 같이 밥상을 펴니다. 김치 조각을 나누던 손길에서 옛날 식구들과 밥을 먹던 기억이 스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맛을 다시며 오늘 반찬은 간이 적당하네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오전 11시 할머니는 동네 시장으로 향합니다. 단골 채소가게 주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말 걸죠. 할머니, 오늘도 배추만 사가시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웃음을 짓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손이 한참을 더듬니다. 상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500원을 깎아줍니다. 할머니, 내일도 오세요. 저희 엄마가 그리워하던 그 맛나는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닐봉지 속 채소가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빈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할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옛날엔 식구 8비 먹을 밥을 했는데 이젠 혼자라 반찬도 못 버티겠다. 냉장고를 채우는 건 외로움을 채우는 주문 같은 것입니다. 정오가 지나자 동네 식당엔 홀로 밥을 먹는 노인들이 모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뜨겁게 불며 젓가락을 듭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식탁에 떨어지지만 아무도 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전엔 손주들이 줄을 서서 국자로 퍼가던 국이었지 이젠 내 입맛도 모르겠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안쪽에 거꾸로 넣어둔 흑백 사진 속 30살 적의 아내와 5 아이들이 단정히 앉아 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둘은 먼저 가고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리자 할아버지는 사진을 서둘러 접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70년대 트로트가 식당을 채우지만 그에게는 너무 쓸쓸한 배경음악입니다. 오후 2시 한옥마을 작은 화실. 장할머니가 수채화 붓을 들고 매화 꽃잎을 그립니다. 예전엔 미대에서 학생들 가르쳤지. 이젠 그림 속에 내 청춘을 묻어두네. 붓끝에서 피어나는 꽃은 화려하지만 그림을 볼 손주는 바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애들이 번호를 바꿨을까 벨소리 한번 울리기 겁나네. 다른 이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잎사귀를 만지는 손이 기억을 더듬습니다. 저기선 아내가 화초를 좋아했지. 내가 이렇게 돌보게 될 줄이야. 햇살이 기울어지자 할아버지는 화분 옆에서 잠이 듭니다. 꿈속에선 아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라며 잔소리합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앞. 할머니들이 손주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손녀는 3학년인데 키가 이만큼 자랐다던데.
손바닥으로 허리 높이를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손주가 할머니에게 달려오자 그녀는 도시락을 내밀며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단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주는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며 도시락을 움켜쥐고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빈 봉투를 접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김밥을 싸야겠구나. 그래야 좀 더 오래 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유난히 천천히 걷습니다. 도시락을 전할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동시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노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울리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건 고요한 뿐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방을 채우고 밤 9시 뉴스가 오늘도 세계의 소식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다시 문을 열고 나설 힘을 내는 일입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가야지 장기반의 자리가 비면 안 되는데. 잠들기 전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이제 모두 머리에 백발이 돋았지만 그에겐 영원히 어린 얼굴로 남아있죠.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침에 나서는 문턱이 점점 높아질 때 오늘 우리가 내일의 그들에게 줄 위로는 무엇일까요? 잔잔한 밤 창밖을 보며 문득 생각해봅니다. 그들이 삼킨 수많은 말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어느 날 우리의 숨결이 되리라는 것을. 오늘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이 그들에게는 생애 증명이 됩니다.